네, 오늘은 제가 그 김한슬의 코너맨으로 들어간 만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경기 전까지는 제가 최대한 이 얘기를 좀 피했는데 뭐 경기가 다 끝난 만큼 뭐 얘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죠. 황인수 선수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 역시 그 황인수 선수의 스타 파워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황인수 선수의 상대 김한슬 선수를 직접 레슨을 하기도 했고 또 경기 때 KG 사이드에서 코너맨을 본 만큼 제가 본 그리고 제가 평가하는 황인수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김한슬 대 황인수는 UFC를 포함해서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뭐 당연히 황인수의 그 스타파워야 익히 들어서 또 보고 알고는 있었지만은 전 진짜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뭐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황인수의 경기가 끝난 지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격투기 커뮤니티에서는 황인수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스타라고 하면 그 빠까를 모두 미치게 한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가 진짜 명확히 들어맞는다는 거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도 끝난 만큼 많은 분들께서 황인수를 상대로 한 김한슬의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이거를 궁금해들 하실 텐데 솔직히 황인수 선수를 상대로 한 맞춤 전략은 없었습니다. 진짜 뻥이 아니라 맞춤 전략으로 준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한슬이한테 네가 가진 무기를 더 강화시키면은 스타일상 황인수가 너한테 오히려 더 할 게 없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한슬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강화시키는데 더 예리하게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경기 때 저는 가장 염려했던 점이 뭐 전략 전술 뭐 어떤 걸 들고 올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황인수의 재능이 어느 정도까지일 거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또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재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받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재능은 진짜 타고난 재능이냐 그러니까 재능 오브 재능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능이 맞긴 맞더라고요. 엄밀히 평가해서 경기 내용을 보면은 뭐 한슬이의 뭐 발가락 부상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전체적인 기술력 자체는 분명히 한슬이가 우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사이드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황인수 특유의 김연박자의 뒷손 스트레이트 그리고 타고난 눈을 통해서 그 거리감 또 이 회피 능력 이런 게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 진짜 이 두 개의 옵션 가지고만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슬이한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능력들은 솔직히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황인수는 재능은 재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슬이한테 압박을 하는 상황을 보면은 저는 경기 전에는 한슬이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탑재시켜준 이런 무기들이 잘 발현이 되면은 오히려 한슬이가 압박을 당하지 않고 압박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심지어 한슬이가 잘 풀어갔던 1라운드도 아웃파이팅을 했지 한슬이가 압박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근데 황인 선수가 압박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냥 특유의 그 거리감으로 그냥 타격 회피하고 또 특유의 압박감으로 압박하고 한 번씩 터지는 투 이런 게 위협적이니까 한슬이가 압박을 당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기술이 아니라 솔직히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런 만큼 황인수는 재능은 재능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평가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황인수의 현재 실력은 어느 정도냐 이거를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UFC에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랭킹까지 들어갈 수 있고 또 랭킹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레벨이냐? 전 이건 냉정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격투기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게 그냥 황인수가 UFC 들어갈 레벨도 아니다. 지금 RTU에서 3번이나 떨어지고 지금 현재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선수한테 아무리 국내 탑급 레벨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선수를 스플릿 판정으로 힘들게 이기는데 뭐 UFC 들어갈 수나 있냐 이게 황인수가 UFC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 논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슬이 그냥 UFC RTU 3번 떨어지고 못 간 게 아니라 한슬이 같은 경우에는 RTU 3번 중에 첫 번째는 이겼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본인이 이 경기를 이기면 확실히 들어간다 이 확답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져서 경기를 그르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경기의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UFC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끊고 또 티켓팅까지 다 해놨는데 면세점에서 한눈 팔다가 비행기 시간 놓쳐서 못 들어간 이제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UFC 코앞까지 갔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경기가 모두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내노라는 강자들과 경기를 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김한슬은 경기에서 얻은 경험치만으로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황인수전을 준비하면서 진짜 한두 단계 이상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랑 한슬이만의 그 느낌이 아니라 한슬이가 황인수전을 준비하면서 하는 이 훈련을 봤던 그 찬성이 형도 저한테 슬쩍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러다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찬성이 형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 한슬이도 분명히 본인이 훈련하면서 성장한 본인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김한슬을 3년
5개월 만에 복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경기 승리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펼친 거는 충분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황인수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시합 체중도 81kg였잖아요. 처음으로 미들급 이하로 체중을 내렸던 건데 또 본인이 그 전에 인터뷰에서 밝힌 걸 보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웰터급에서 뛸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세계 챔피언까지 되기 위해서는 웰터급 뛰는 게 본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황인수가 미들급으로 올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미들급을 뛰던 황인수가 3kg 빼서 계약 지중에서 좀 내려와서 뛴 거고, 원래 웰터급 마이너스 77kg였던 김한슬이 4kg 위로 올라가서 81kg에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들급과 웰터급 선수 간의 경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기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황인수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김연박제에서 나오는 스트레이트, 그리고 무지막지한 빠따잖아요. 이런 황인수의 강점이 저는 체중을 빼면서 이 강점들이 오히려 약화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인수 특유의 그 김연박지에서 나오는 스트레이트, 이게 오히려 아래 체급 선수랑 붙으니까 아래 체급 선수는 결국 위 체급 선수보다 스피드, 민첩성, 또 그리고 반응력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스피드와 민첩성이 좋으니까 당연히 반응력도 좋은 건데, 이렇다 보니까 황인수의 그 김연박지에서 나오는 툴을 잘 읽지 못하더라도 순간적인 감각, 몸동작으로 잘 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인수의 또 가장 중요한 강점 중 하나, 이 빠따 화력은 또 체중을 너무 빼니까 이 주먹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인수가 개인적으로 다음 샷부터는 미들급에서 경기를 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체급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좀 운동을 집중해서 운동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5개월이라는 MMA 공백 기간 동안 뭐 황인수 선수가 그냥 시합을 안 뛰었다 뿐이지 훈련을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꽤나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이런 사람이 훈련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kg까지 빼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면 일단 재능은 재능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동안 좀 집중을 하면은, 그러니까 황인수 선수가 지금 94년 1월생으로 만으로 30살이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만으로 31살이 되는데 이게 결코 뭐 미들급, 중량급에서는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황인수 선수가 운동 경력 자체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길지 않은 경력 중에서도 운동에 집중한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이런 선수가 제대로 운동에 집중을 하면은 분명히 실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무조건 옵니다. 갑자기 계단형으로 팍 치고 올라오는 시기가 올 텐데, 이 시기 때 본인이 시합도 자주 뛰고 또 훈련에도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진짜 본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황인수 선수가 재능인 거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입증을 했고, 그런 만큼 뭐 UFC에 직행을 하지 못한 거는 아쉽겠지만은 이거를 오히려 절치부심하는 계기로 삼아서 좀 운동에 몇 년간은 집중을 하면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격투기에서 UFC 선수를 포함해서 황인수만큼 화제성을 끌 수 있는 선수가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황인수와 비견하는 비슷한 레벨의 선수는 저는 그래도 최도호 선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황인수 선수가 좀 운동에 집중을 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팬들의, 또 지금 MMA 팬들이 아닌 사람도 저는 유입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인수, 제가 보는 황인수는 어떤 선수냐, 이거에 대한 주제로 컨텐츠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